셜록 홈즈, 베스커빌의 개, 아서 코난 도일. 2장, 베스커빌가의 저주. 저는 주머니에 단서가 될 만한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모티머 의사가 말했다. 선생께서 방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주 오래된 문서입니다. 위조한 게 아니라면 18세기 초기인 것 같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시는 동안 주머니에서 문서가 조금 삐져나와 있었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문서의 연대를 10년 이상 틀리게 추정하는 사람은 능숙한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논문을 쓴 일이 있습니다. 내 추정으로는 1730년대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1742년입니다. 모티머 의사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3개월 전 갑작스럽게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덴버셔를 혼란스럽게 빠뜨렸던 베스커빌 경이 제게 맡긴 문서입니다. 나는 찰스 경의 주치였을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가단성 있고 빈틈없으며 실천적인 사람이었지만 저만큼이나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이 문서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와 같은 문서운 최후를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홈즈는 문서를 받아 무릎 위에 펼쳤다. 왓슨, S가 번갈아 길거나 짧게 되어 있어. 이것이 내가 연대를 추정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단서 중 하나였네. 나는 홈즈의 어깨 너머로 누런 문서에 색이 바른 글자를 살펴보았다. 머리 부분에는 베스커빌 저택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1742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휘갈겨 쓰여 있었다. 베스커빌가의 개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나는 휴고 베스커빌의 직계 자손이고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며 내 아버지는 그 아버지께 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죄를 벌하시는 정의의 신은 한편으로는 자비로이 용서하시는 분이며 또한 아무리 무서운 저주라도 기도와 참회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자손들이 믿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가문에 그토록 지독한 고통을 안겨준 사악한 욕정이 다시 고개를 들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길 바란다. 때는 청교도 혁명의 시대였고 베스커빌 영지는 휴고 베스커빌이라는 사람이 수요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주 거칠고 속되며 신을 믿지 않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그의 이웃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감아 주었는데 그 지역에는 성인들이 결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휴고라는 사람은 뜻하지 않게 베스커빌 영지 근처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자작농의 딸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나 사력 있고 평판이 좋았던 그 여자는 그의 사악한 이름이 두려워서 늘 피하려고만 했다. 어느 해 미카엘 축일의 휴고는 게으르고 사악한 대여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농장에 숨어들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여자를 납치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베스커빌 저택으로 데려와 위층 방에 가둔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흥청거리며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위층에 있던 그 불쌍한 여자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고함소리, 무시무시한 욕설들 때문에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한 휴고 베스커빌이 내뱉은 말들은 입에 담기만 해도 죽음을 당한다고 할 정도의 저주스러운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여자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가장 용감하고 활동적인 남자조차도 시도하기 어려운 일을 저질렀다. 남쪽 벽을 덮고 있던 담쟁이 덩굴을 지금도 여전히 벽을 덮고 있는 덩굴을 의지해 처마 밑으로 내려왔던 것이다. 그리곤 집을 향해 항야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그 저택에서 아버지의 농장까지는 거리가 9마일이나 되었다. 얼마 후에 휴고는
손님들을 남겨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들고 여자를 찾았다. 하지만 새장에서 새가 도망쳐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악마로 돌변해 계단을 뛰어내려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앞에 있던 큰 포도주병과 나무 쟁반을 훌쩍 뛰어넘어 커다란 식탁 위로 튀어 올라갔다. 그리고 여자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넘겨주겠노라고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다. 술 취한 남자들은 그가 강분하는 것을 보고 아연 실색해 서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냥개를 풀어 여자를 쫓도록 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더 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제안을 듣자마자 휴고는 밖으로 달려나가 자신의 말에 안장을 얹고 사냥개를 풀어 여자의 손수건 냄새를 맡게 한 뒤 표적을 향해 달리게 했다. 휴고는 그들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며 달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항야를 향해 출발했다. 흥청망청 즐기던 그의 친구들은 갑자기 일어난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항무지에서 벌어질 사태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제는 모두 야단법석을 떨며 어떤 사람은 총을 가지러 가고 어떤 사람은 말을 가지러 가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담아둔 또 다른 병을 가지러 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13명은 말을 타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달은 밝게 빛나 있었고 나란히 말을 탄 그들은 여자가 집에 가기 위해 거쳐갔을 길을 따라 빠르게 달려갔다. 그들이 1, 2마일쯤 추격해 갔을 때 항무지에는 양을 지키는 목동 하나가 지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냥감을 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큰 소리로 목동을 불렀다. 목동은 남봉꾼들을 보고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사냥개에게 쫓기고 있는 그 불행한 여자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곤 그렇지만 저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휴고 베스커빌경이 검정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그 뒤를 하느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옥의 사냥개가 소리 없이 그의 뒤를 쫓아 달리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술 취한 시골 사람들은 목동에게 욕설을 퍼붓고 계속해서 말을 달렸다. 하지만 곧 그들은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검은 말이 항야를 달리는 갱음과 함께 입에서 하얀 거품을 내뿜으며 빈 안장을 질질 끌면서 지나갔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서로의 말을 한 군데로 몰아붙였다. 만일 그들이 혼자 몸이었다면 꽁무니를 빼고 달아났을지도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는 체면상 추적을 그만둔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천천히 말을 타고 나아가다가 마침내 사냥개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이 개들은 용맹성이 뛰어난 품종을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구덩이 위에서 때를 지어 낑낑대고 있었다. 어떤 녀석들은 꼬리를 내리고 살금살금 걸어다니고 어떤 녀석들은 목토를 뻣뻣하게 세우고 그들 앞에 있는 좁은 계곡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일행은 우선 멈춰섰다. 대부분 술이 깨어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 중 가장 용감한 사람, 술이 덜 깼을지도 모르는 사람 3명이 말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자 태고의 어느 이름 모를 사람들이 놓아둔 커다란 손돌 2개가 세워져 있는 넓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달은 빈터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구덩이에 빠져 공포와 두려움으로 탈진해 죽은 불쌍한 여자가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그러나 이 무모한 술꾼들의 머리카락이 곤두선 것은 그 여자의 사체나 그 여자 근처에 누워있는 휴고 베스커빌의 사체 때문이 아니었다. 모습은 개였지만 지금까지 보았던 어떠한 개보다 커다란 검은 괴물이 휴고의 몸뚱이에 올라타 그의 숨통을 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냥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제까지 인간이 본 어떤 사냥개보다 컸다. 그들은 넋을 놓고 휴고 베스커빌의 목구멍을 물어뜯고 있는 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괴물은 이글거리는 눈과 피가 뚝뚝 떨어지는 턱을 그들이 있는 쪽으로 돌렸다. 그들 셋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을 다해 말을 타고 항야를 가로질러 도망갔다. 셋 중 한 사람은 그 장면을 목격한 바로 그날 밤에 죽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폐인이 되었다. 아들들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집안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해온 사냥개의 유래이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막연히 추측하는 것보다 공포심을 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안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이 너무도 갑작스럽고 처참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3세대, 4세대 이후에 죄 없는 후손들에게는 지극히 무한한 신의 자비가 우리를 지켜주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위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나는 악의 세력들이 기뻐 날뛰는 어두운 밤에 항야를 건너지 않도록 후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휴고 베스커빌로부터 유래한 이 이야기를 그의 아들 로저와 존에게 전하며 단 누이인 엘리자베스에게는 반드시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한다. 모티머 의사는 이 기이한 이야기를 다 읽고는 안경을 이마 위로 밀어 올린 채 셜록 홈즈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홈즈는 하품을 하고서 담배꽁초를 난로에 던졌다. 끝입니까? 홈즈가 말했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동화 수집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모티머 의사가 주머니에서 접혀있는 신문을 꺼냈다. 그럼 홈즈씨, 좀 더 최근의 것을 보여드리죠. 이것은 올해 5월 14일자 덴버셔 수식지입니다. 여기에는 이 날짜보다 며칠 앞서 일어난 찰스 베스커빌의 경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홈즈는 긴장한 표정으로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었다. 모티머 의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다. 며칠 전 찰스 베스커빌 경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주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차기 선거에서 덴버 주중부 민주당 후보로 지목될 가망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되어 왔다. 찰스 경이 베스커빌 저택에 거주한 것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그는 성격이 온화하고 아주 간대했기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벼락부자들이 판치는 요즘 세상에 불운한 시절의 몰락한 가문의 자제가 입신 출세하여 추락한 가문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신선한 일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찰스 경은 남아프리카에 투자해 많은 돈을 벌었다. 상황이 불리해질 때까지 투자를 계속한 사람들과 달리 그는 현명하게도 자신이 얻을 만큼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 그것을 가지고 영국으로 되돌아왔다. 그가 베스커빌 저택에 정착한 것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중단된 재건공사와 보수공사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자주 화제가 되었다. 그에게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지역 주민 전체가 자신의 막대한 재산의 덕을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때 아닌 죽음을 개인적으로 비통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그는 개별 자선단체나 주립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해서 본지에 자주 기사화되곤 했다. 찰스 경의 죽음과 관련된 상황이 심리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지방의 미신이 야기한 무성한 소문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살해됐을 가능성이나 이번 죽음의 자연적인 원인 이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찰스 경은 혼자 살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별난 습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다. 베스커빌 저택에서 그가 부리는 하인들은 베리모어 부부뿐으로 남편은 집사일을, 아내는 가정부 일을 맡아보았다. 그의 몇몇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찰스 경은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다. 특히 심장병 증세를 보였는데 안색이 변하고 숨을 헐떡이며 갑작스럽게 우울증 발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의 친구이자 담당 의사였던 제임스 모티머 씨도 똑같은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진상은 단순하다. 찰스 베스커빌 경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스커빌 저택의 상록수가 우거진 오솔길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다. 베리모어 부부의 진술에서도 이것은 증명되는 바이다. 5월 4일, 찰스 경은 베리모어에게 다음날 런던에 가는 것을 알리고 짐을 꾸리도록 했다. 그는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야간 산책을 나갔고 산책하는 동안 시가를 피우는 습관이 있었다. 자정에 베리모어는 저택의 문이 그때까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등에 불을 붙이고 주인을 찾으러 나섰다. 낮에 비가 왔었기 때문에 오솔길에는 찰스경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길을 따라 절반쯤 내려가면 항야로 나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찰스경이 한동안 서 있었던 흔적이 있었다. 베리모어는 계속해서 따라 내려갔는데 오솔길의 맨 끝에서 찰스경의 시신을 발견했다.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주인의 발자국이 항야로 통하는 문을 지날 때부터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까지의 발자국과는 다르게 그곳에서부터는 계속 발꿈치를 들고 걸어 다녔던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베리모어의 진술이다. 마침 항야 근처에 집시말 판매상인 머피가 있긴 했지만 술에 만취해 있었던 까닭에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머피는 비명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찰스경의 몸에서는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찰스경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었다고 모티머 의사는 진술서에 적긴 했지만 너무 많이 뒤틀려 있어서 모티머 의사는 자기 앞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의 친구이자 환자라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호흡곤란과 심장병에서 오는 극도의 피로로 사망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은 사체 부검을 통해 찰스경이 만성적인 장기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검시 배심원단은 이런 의학적 증거를 근거로 표결했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찰스경의 상속인인 베스커빌 저택에 정착하여 중단된 복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배심원의 판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떠도는 비현실적인 소문을 끝내 잠재우지 못한다면 베스커빌 저택은 주인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상속자가 살아있다면 찰스 베스커빌 경의 남동생의 아들 헨리 베스커빌 씨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될 것이다. 이 젊은이에 대한 소식이 마지막으로 전해진 곳은 아메리카로 그에게 막대한 유산 상속 소식을 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모티머 의사는 신문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홈즈 선생님, 이것이 찰스 베스커빌 경의 죽음에 대해 공표된 사실입니다. 흥미를 유발하는 특이한 사건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신데 그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군요. 홈즈가 말했다. 당시에 나는 그 사건에 관한 신문 논평을 읽긴 했었지요. 하지만 바티칸의 카메오 사건 때문에 교황님의 소망을 들어주는 일에 몰입하다 보니 영국에서 발생한 몇 가지 흥미있는 사건들을 놓쳤던 것 같군요. 이 기사에 공공연한 사실들이 모두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오. 홈즈는 양손의 손가락 끝을 모으고 몸을 뒤로 기댔다. 그는 아주 냉정한 재판관과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모티머 의사가 약간의 동요를 보이며 말했다. 제가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심리할 때 그런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과학자인 제가 미신 같은 이야기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신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미 기괴한 평판을 얻고 있는 베스커빌 저택에 또 으스스한 이미지가 더해진다면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배심원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전부 말한다 해도 실제로 얻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홈즈 씨께는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모티머 의사는 조심스럽게 서두를 꺼낸 뒤 말을 이었다. 항야에는 거주하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족과 다름없이 친하게 지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찰스 베스커빌 경을 많이 만났습니다. 랩터 저택의 프랭클랜드 씨와 박물학자 스탬플턴 씨를 제외한다면 수마일 내에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찰스 경은 사교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병에 걸린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고 과학에 대한 관심이 비슷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남아프리카에서 과학 정보를 많이 수집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부시먼과 호테톤 사람의 비교 해부학을 논하면서 함께 수많은 밤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찰스경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점점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읽어드린 베스커빌 전설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했고 정도가 너무 심해 밤에 정원을 산책하긴 했지만 절대로 그것을 벗어나서 항야로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홈즈 씨,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찰스경은 정말로 무서운 운명이 자신의 집안을 맴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조상들에 대한 기록은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찰스경은 어떤 무시무시한 존재가 계속해서 자신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생각했고 밤에 왕진을 다니다가 이상한 동물을 보거나 사냥개가 짖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여러 차례 묻곤 했습니다. 특히 그분이 이상한 동물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는 흥분으로 인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티머 의사의 목소리도 함께 떨렸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 무렵 그분의 집으로 마차를 몰고 갔던 그 저녁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침 찰스경은 현관에 나와 있었고 제가 마차에서 내려 그분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분의 눈이 제 어깨 너머에 고정된 채 완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무언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헥 돌아서자 커다란 검은 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끝으로 지나가는 것을 언뜻 볼 수 있었습니다. 찰스경은 너무도 놀라서 흥분해 있었고 저는 그 짐승이 있었던 곳으로 내려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분의 마음에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그분과 함께 있었고 찰스경은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처음에 와서 읽어드렸던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문서도 제게 맡겼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후로 발생했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고 찰스경이 그토록 흥분하는 것은 지나친 신경 과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찰스경이 런던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제가 그렇게 하도록 충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끊임없는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갔고 그 원인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도시에 가서 몇 달 동안 기분 전환을 하고 나면 다시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의 친구였던 스태플턴 씨도 그분의 건강 상태를 무척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런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찰스경이 돌아가시던 날 밤 베리모어 집사가 그분의 사체를 발견하고 마부 퍼킨스를 말에 태워 저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베스커빌 저택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리대에 언급된 모든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솔길에 나 있는 발자국을 따라가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항야로 통하는 쪽문을 보았고 저는 그 지점으로부터 발자국 모양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자갈 위에 베리모어의 발자국 위에에는 다른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분의 시신을 주의 깊게 검사했습니다. 찰스경은 두 팔을 벌리고 엎드린 채 손가락을 땅에 박고 있었습니다. 찰스경은 제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떤 강렬한 감정에 의해 얼굴 모양이 뒤틀려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리모어는 잘못된 진술을 한 가지 했는데 그는 시신 주변에 아무런 흔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세히 살핀 결과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아주 선명했습니다. 발자국이었습니까? 네. 남자 발자국이었습니까? 여자 발자국이었습니까? 모티머 의사는 잠시 동안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가 대답했을 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홈즈 씨, 그것은 거대한 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